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접선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접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접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쓰면 되는데, 접점의 X좌표를 가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해야지 우리가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다라는 걸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했었고, 더불어서 얘랑 같이 나오게 되는 관계식 있죠. 관계식, 결국에는 관계식 적는 연습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왔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관계식이야. 관계식 중요합니다. 자, 특히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점이 있을 때예요. 외부의 점에서 A, B에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지점을 T, FT라고 두게 된다라면 이제 뭐야?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뺀 중2 때 우리가 배운 또는 평균 변화율 T 빼기 A 분의 FT 빼기 B가 있을 텐데 얘가 누구랑 동일하다? 이 순간에 접점 X좌표를 T로 잡았으니까 F'T랑 동일하더라. 오케이? 됐어? 요 관계식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더라입니다. 자, 끝입니다. 자, 이제는 요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법선에 대한 내용과 연습 문제 살짝 몇 개만 풀어주고 이제 다음 내용 좀 진행을 해볼게요. 법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자, 잠깐은 언급해 드렸었는데 접선이 있어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점을 지납니다. 접점을 지나되 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법선이라 부른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을 거고. 오케이? 됐니? 그러면 이 법선의 용도는 보통 언제 많이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자, 원과 엮일 거예요. 곡선이 있어요. 곡선과 곡선들 중에 특이한 원에서 좀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생각을 해봐. 원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이렇게 있어. 원은 우리가 미분 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보통은 원과 곡선이 접한다라고 해야 하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는 것까진 좋은데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고 얘를 미분할 수 있다면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지금은. 원을 미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회적으로 돌아갑니다. 뭐?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지난다라는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 y는 ft입니다.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ft가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됐죠? 해봅시다.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얘를 A, B라고 둔다라면 뭐란다? 또 똑같아? 또 똑같습니다. 또 똑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뭘 해주면 돼? T에서 A를 빼고 FT에서 뭐를 빼고 B를 빼고 난 다음에 자, 얘는 F'T가 아니죠. F'T 분의 1에다가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되더라. 연습 문제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된다.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장 연습 문제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기는 하긴 하지만 뭐 일단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해줄게요. 자, 몇 번이 있느냐? 4-7번 봅시다. 4-7번.
자, 4-7번 한번 봅시다. y는 x의 4승과 점 1,1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이 이렇게 있고요. y축 위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자, x의 4승은 그냥 좌우 대칭인 형태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어디에서 만난대? 1,1에서 만난대요. 1,1에서 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접선이 있죠.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얘는 그냥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자, 가봅시다. 얘가 y는 x의 4승이야. x의 4승이니까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고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네. 기울기가 얼마야? 김 빠지네. 그냥 4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더라. 4분의 1이 기울기가 되더라. 따라서 이제 뭘 해주면 돼? 1,1을 지나는 접선, 법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적고 더하기 1 적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집어넣었을 때 4분의 5가 나오네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러면 0 집어넣었잖아. 0,4분의 5야? 1대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반지름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자, 보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뒤에 조금 봅시다. 뒤에 그 4-10번 한번 봅시다. 4-10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y는 4-10번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 4-10번 일단 좀 풀어볼게요. y는 x의 3승 빼기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있어요. 막 3차 방정식 막 등장하니까 조금 어지러울 거야. 이제 그거 좀 정리를 하고 풀어내는 게 좀 더 나을 거니까 그거 좀 정리를 해줄게. 일단은 요까지만 내가 연습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위에 2,3이야. 위의 점이 2,3입니다. 2 집어넣으면 3 나올 거고 그냥 그건 믿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접선이야. 접선이 누구와 접하게 된다? y는 얼마가 돼? x의 4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k에 접한다 라고 돼 있죠. 됐죠? k에 접하게 될 때의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상수 k 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보자고. 얘를 먼저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f'x를 먼저 구해보자. f'x가 3x제곱이고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f'2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도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됐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위에 점 나오고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y는 마이너스 적고 x 마이너스 2 적고 더하기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됩니다. 됐어? 자,
근데 얘 곡선이 대략적으로 일단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쳐. 근데 얘가 여기에 접한대. 접하는데 얘 접선의 방정식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만 찾으면 되겠어? 여기 있는 요 접점이 도대체 누구냐? 특히 x좌표가 누구냐라는 거잖아. 근데 이 노란색 곡선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접선이잖아요. 접선인데 여기를 뭐로 가정하고 t로 가정하고 얘를 gx라고 뒀었을 때 g 프라임 t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여기에서 미분해서 그 접점 x좌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t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미분을 해봅시다. 4t에 얼마가 되니? 3승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끝이야. 넘겨주고 계산하면 t값은 실수로서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1이죠.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나오겠죠. 1,4가 나왔는데 이 1,4가 또 어디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기도 하지만 곡선 위에 있기도 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게임 끝이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항상 차이 명제가 한 개 더 존재하는데 약간 쓸모 있는 그러한 명제인가 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기본 전제가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일어나는 게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자고. x 이퀄 a가 여기 있어. x 이퀄 b가 여기 있어.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 곡선이 있는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더래. 쓱 갔다가 쓱 갔다가 쓱 갔어.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뭘까를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뭘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이겁니다. 양 끝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 끝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반드시 있다. 이거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곡선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곡선의 양 끝점을 잇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는 곡선을 그릴 거예요. x 이퀄 a가 있을 거고 x 이퀄 b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처럼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같았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있어 없어? 무조건 있지. 어디 있네? 뭐 여기쯤 있겠죠. 뭐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게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 항상 일어나더라. 그러면 봐. 얘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 야, 맞지? 그거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 뭐를? 얘를 수식화해서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자, 뭐가 평행하다. 뭐가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죠. A에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적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가 있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접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는 여기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려면 뭐가 또 중요해? 그렇죠. 접점의 x좌표 C가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접점의 x좌표 C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C가 밖에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안쪽에 있다라는 얘기잖아. 어디? A와 B 사이에 들어있더라 라는 건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C가 항상 있다. 그게 뭐야?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됐나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야. 결국 접선과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접선과 직선이 평행한 부분이 항상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는 이거를 기억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평균값 정리가 기억이 되었다라고 치면은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거잖아. 언제 써먹느냐잖아. 그래서 두 가지 타입에서 써먹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제 써먹느냐? F 빼기 F의 구조가 등장하면 돼요. 이 첫 번째입니다. F 빼기 F의 구조가 등장하는 거야. 만약에 자, 이러한 녀석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등장하게 되면 써먹는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써먹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도함수 포함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도함수 포함된 방정식에서 특정 구간에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실근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야. 자,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특정 구간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물을 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F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다 연속이고 평균값 정리를 어느 구간을 잡더라도 평균값 정리는 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F 프라임 X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도함수의 극한이 한 7로 간다라고 쳐. 도함수의 극한이 한 7로 가는 거야. 됐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F의 X 더하기 3 빼기 Fx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좀 특이합니다. 위에는 도함수로 나와 있고 밑에는 그냥 원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저렇게 돼 있어. 근데 어디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 봤다?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해봤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F 빼기 F야. F 빼기 F의 구조가 있으면 돼. F 빼기 F의 구조만 있으면 왜 이 구조만 있으면 되느냐? 밑에는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를 항상 밑에 있는 분모는 항상 이게 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얘네들끼리는 연산이 더 이상 안 되지만 밑에 있는 누구를 x 플러스 3과 x는 추가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든지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f 빼기 f의 구조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만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추가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3을 곱해주면 여기 있는 식과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뭐에 기반이 생긴 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직선의 기울기랑 반드시 같아지는 뭐가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요 값이랑
반드시 동일해지는 값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써 그냥 F'C. 근데 이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X와 X 플러스 3 사이에 들어있는 건 확실하지? 뭐 때문에? 이 정리 때문에. 됐나요? 맞죠?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식이 굉장히 좀 규모가 컸어. 근데 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규모가 확 컸는데 확 줄어들면서 얘 초점만 맞추면 된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 봐봐. 이 식이 여기 있는 얘는 요거랑 같고 요 부분이 요게 될 거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x 플러스 3 빼기 x 분의 왜 또 적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야.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얘는 안쪽에 있는 이것은 f 프라임 c 곱하기 3이야. 자, 여기는 변수가 x예요. x가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c로 변했으니까 c가 그럼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거잖아. 어디로 움직이니? x가 무한대로 움직이면 그것보다 3 큰 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고 낑겨 있는 c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c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네. 끝입니다. 얘가 얼마로 가? 얘가 7로 가.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가 7로 가. 됐어요? 이해되죠? 변수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할 거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f 빼기 f가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다 됐나요? 자, 가봅시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 문제 하나 풀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8번) 봅시다. 4-8번. 자, 4-8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점이 뚝뚝뚝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점이 뚝뚝뚝뚝 적혀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일단은 그려 놓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0,1이야. 0,1이니까 둘. 세 번째 1,0입니다. 1,0입니다. 셋. 이렇게 있어. 얘들아 여기 잘 볼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무슨 정리 하면서 딱 두 가지 정리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 두 가지 다 배운 겁니다. 오늘 배운 평균값 정리랑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이값 정리를 배웠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 다 친구간 AB에서 연속만 되더라도 and 마지막으로 뭐? A에 대한 B에 대한 A와 B에 대한 뭐가? 함수값이 다르면 틈이 벌어질 거고 자 그러면 뭐가 항상 존재하느냐? FA와 FB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임의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가 X 이꼴 A가 있고 X 이꼴 B가 있는 상황인데 서로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니까 여기 임의의 요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어떤 값에 대해서도 뭐가 있더라? 교점이 생기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근이 생기더라. 교점이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이 K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 fx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x, 실근 x가 항상 존재합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당연히 a와 b 사이에 들어있죠. 이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자, 그거를 활용을 조금 할 건데 얘들아 여기 봐. 쭉 가봅시다. 됐어? 쭉 가봅시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 자, fx가 fx입니다. 2분의 1인 실근은 최소한 몇 개 존재해? 당연히 2개 존재하지. 이해되세요? 2개 존재합니다. 2개 존재합니다. 2개 존재합니다. 실근의 개수가 뭐다? 적어도 2개가 되겠죠. 실근의 개수가 적어도 2개입니다. 최소한 2개야. 왜? 이쪽에서 한번 사이값 정리를 마이너스 1과 0에서 한번 사이값을 어디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0에서 한번 사용해서도 만들어지고 사이값을 어디에서도 만들어져서 0에서 1까지 해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지금처럼 이러한 방정식의 해의 존재 여부할 때 사이값 정리.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냐? 방정식의 이거의 실근이 존재하냐? 그럼 묻는 거야. 그렇게 물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는 평균값 정리로 보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자리를 보세요. 도함수가 있고요. 왼쪽 자리잖아요. 뭘 뜻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바가 뭐야? 기울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봐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있어 없어? 있죠.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찾았네. 그러면 무조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런 데 있다는 얘기라고. 평행하게 있더라. 오케이? 다 됐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존재하냐? 오케이야. 어디? 닫힌 구간. 0과 1에서 뭐? 평균값 정리. 쓰시면 됩니다. 자, 평균값 정리.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어. 얘는 돼? f'x가 2분의 1인 실근도 여기서 항상 존재하니? 그럼 어디를 봐야 돼? 2분의 1짜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어디 봐야 돼? 그래, 여기 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 실근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했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안 해도 되잖아. 해줄까? 여기 있죠. f'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인 실근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점이 탁탁탁탁 찍히고 양 끝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오케이? 됐어? 이렇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사용하시면 만들어진다. 더라. 연습 문제 다시 가서 이제 일단 다 얘기해 드렸어요. 거기 있는 문제들은. 자, 그래서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 얘기해 드렸고 자, 연습 문제 몇 번이냐? 18번 봅시다. 연습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의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닫힌 구간 0에서 3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fx가 어떻게 나와 있어?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닫힌 구간 여기에 속하는 뭐다? x1, x2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x1, x2가 대해서 x2에서 x1을 빼고 fx2에서 fx1을 뺐을 때 집합을 s라고 하자. 무슨 말이냐? x2에서 x1을 빼고 fx2에서 fx1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특징 뭐야? f 빼기 f로 나와 있죠? f 빼기 f로 나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뭐야? 다항함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얘가 누구랑 같아지는? 그렇죠. 특정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특정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집니다. 얘가 요런 부분이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 빼기 f의 구조가 있으니까 특정 뭐가? 미분 계수랑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 오케이? 그러한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x1과 x2 사이에 들어있겠죠. 크기가 뭐 일단 다르니까 x1이 x2보다 작다로 갑시다. 오케이? 됐어? 요렇게. 그래서 x1과 x2 사이에 들어있다. 다르니?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자, 얘의 지금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 범위를 구하기에는 힘들어요. 문자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대체할 뭐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이용해가지고 범위를 구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근데 C의 범위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x1이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x2는 누구보다 작아? 3보다는 작으니까 알 수 있는 건 뭐야?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은데 문제는 x1과 x2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범위가 어디? 0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이제 끝났습니다. 얘를 요 범위 안에서 찾아내시면 되더라. 됐죠? 마무리 이제 한번 지어보자. 미분에 그리고 C를 집어넣어 C제곱이야. 미분에 마이너스 2C야. 오케이? 얘가 뭐가 돼? F'C야. 뭐로 보여?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0과 3 사이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C가 얼마일 때? 1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겠고 1을 집어넣죠. 1을 집어넣어서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1, 마이너스 1 나오고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나옵니다. C 이꼴 0 하나, C 이꼴 3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렇게 빵꾸 뚫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을 집어넣으면 3보다 작더라.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